북한의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 개발 추진에 대응해 한국은 자체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이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 RFA은 28일 현지 시각 미국 해군 산하 해상체계사령부의 제임스 캠벨 프로그램 분석관이 비확산정책교육센터 MPEC 논프로리퍼레이션 폴리시 에듀케이션 센터가 워싱턴 DC에서 연 전문가 토론회에서 미국은 한국이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이 기술을 절대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캠벨 분석관은 핵잠수함이 핵기술과 직접 연관되는 만큼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라며 미국 정부는 잠수함용 핵원자로 기술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캠벨 분석관은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한국 정부가 공식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자체 개발을 시도할 경우 프랑스식 디자인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북한의 최신 잠수함 능력에 대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한국 해군에 쉽게 적발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초 신형 SLBM 북극성 3형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밝혔고 대통령 취임 후 핵잠수함 도입 검토에 착수했지만 미국의 강력 반발로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전홍축할 수 있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안은 핵을 연료로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적 코앞서 쏘아올리는 바닷속 독침. 5년 내 한 핵잠수함 개발. 핵추진 잠수함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1년에서 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장보고 잠수함 위 건조 계획을 밝혔다. 핵이란 표현은 공식 문서상에 없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당시 백브리핑을 통해 4000T급 장보고는 핵추진 잠수함임을 인정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362사업 이란 이름으로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중단됐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16년이 지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나와 우리나라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핵추진 잠수함이란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쓰는 잠수함을 말한다. 디젤 엔진을 쓰는 여타 잠수함처럼 화석연료를 태우기 위한 산소가 필요 없는 데다 핵연료를 한번 장전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연료 교체 없이 무제한 잠항할 수 있다. 덕분에 적진 깊숙한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불시에 공격할 수 있다. 대륙 간탄도미사일 ICBM 이 수천 km 이상 떨어진 적진으로 핵탄두를 실어보낼 수 있는 무기라면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은 적진 코앞의 바닷속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 군사강국들은 그간 앞다퉈 핵추진 잠수함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 주역은 앞으로 5년 뒤 대한민국에 과연 핵추진 잠수함이 등장할 수 있을까? 만든다면 어디서 누가 핵추진 잠수함을 제작하게 될까?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잠수함용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는 곳은 단 2곳뿐이다. 힌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고를 낸 2019년도 원자력융복합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재생버튼 해양해저 탐사선용 원자력 전력원 재생버튼 우주극한 환경 초소형 원자로 등을 개발과제의 목표로 삼았다. 이 과제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울산과학기술원, UNIST, 기계항공 및 원자력공학부의 황일순 석좌교수가 따냈다. 중앙일보가 지난 11일 울산 황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비밀에 대해 물어봤다. 원자력연구원은 보안을 이유로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취재를 거부했다.
국내 기술로 국방부가 계획한 핵추진 잠수함을 5년 안에 만들 수 있나? 가능하다고 본다. 70년 전인 1949년 미국이 세계 최초 핵추진 잠수함 노틸러스5를 개발할 때도 5년밖에 안 걸렸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일체형 중소형 원자로 SMR/인 스마트 원자로를 개발해왔기 때문에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은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또한 5년 안에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인허가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은 다 돼 있다. 국가의 의지가 중요할 뿐이다. 핵추진 잠수함, 국가의 의지가 중요할 뿐. 그럼 국방부의 2021년에서 2025년 중기계획을 어디서 누가 실현할 수 있을까? 2021년부터 개발을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경수로형 스마트 원자로를 개발한 원자력연구원밖에 없다. 우리 것은 효율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2차 개통, 터빈 발전기 등의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기를 사용한다. 일반 원자로의 증기터빈이 1분에 1800rpm의 속도로 회전한다면 우리 것은 1분에 12000rpm으로 아주 빠르게 돌려야 한다. 이 때문에 소음이 커서 민수용이라면 몰라도 군사용으로 쓰기엔 부적절하다. UNIST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4세대 원전으로 떠오르고 있는 납비스무스형 원자로다. 우리 기술의 장점은 농축도 11%의 우라늄을 쓰면서도 연료 교체 주기가 40년에 달한다는 점이다. 선박과 수명과 같기 때문에 연료를 한번 주입하면 퇴역 때까지 교체할 필요가 없다. 물, 경수, 중수을 냉각제로 쓰는 기존 3세대와 달리 납과 비스무스를 냉각제로 쓰기 때문에 선박에 문제가 생겨 바닷속에 빠지더라도 액체 금속이 모두 고체로 바뀌어 핵연료가 모두 봉인돼 방사선 오염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울산과학기술원은 선박용 원자로 개발 구체적 계획을 얘기하자면 우선 2022년까지는 선박용 원자로에 대한 개념 설계를 마치는 것이다. 아직 계획안 차원이긴 하지만 이후 2028년까지 쇄빙선 사업을 위한 원자로를 실제로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산업계와 함께 원자로가 장착된 실제 선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북극 항로용 수송선이나 쇄빙선 또는 수만 T에 이르는 초대형 대양 상선용 동력원으로 원자로를 쓸 수 있다. 원자력연구원의 스마트 원자로를 잠수함용으로 개발할 경우의 단점은 뭘까?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자유로운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쓴다 하더라도 7년마다 연료를 교체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 잠수함을 절반으로 잘라야 해 비용이 많이 들고 연료 교체를 위한 전용 부두까지 갖춰야 한다. 가압경수로형이라 추가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피도 커진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 뿌리는 소련 교수님께선 원래 군사용 핵추진 잠수함 기술에도 관여했다고 들었다. 와전된 거다. 나는 시종일관 민수용 원자로 개발 연구에만 주력해왔다. 내가 러시아의 납비스무스 원자로를 개발한 원로 과학자와 교류를 하면서 관련 정보를 많이 입수한 것은 사실이다. 소련 해체 직후인 1990년대 초 국내의 한 과학자가 옛 소련의 최신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개념 설계도를 입수했는데 이게 납비스무스 원자로를 쓰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 과학자와 도움을 주고받긴 했다. 이후 국내 핵추진 잠수함 연구는 납비스무스가 아닌 경수로용 스마트 원자로 방식으로 갔다. 3. 화두로 떠오른 소형 모듈 원자로, 안전성 활용성 높여.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의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받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미국 바이든 정부가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 분야 SMR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며 SMR 분야나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원전 폐기 시장 같은 것도 한미가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SMR 개발과 추진을 위한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이 출범하기도 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MR은 전기 출력 300MW 이하의 출력을 내는 원전으로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시킨 원전이다.
용량은 기존 대형 원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새로운 설계 개념을 적용해 안전성과 활용성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다.